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청약 전문가분이시죠? 원룡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필명 원룡이, 원룡청약연구소 대표 박지민입니다. 원룡이라는 필명은 월급을 용돈으로의 준말이에요. 직장인들의 그 희망을 담은 그런 뜻이죠. 모두가 원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은 닉네임입니다.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칼럼도 쓰고 언론사 자문도 하고 강의도 하고 멤버십도 하고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유튜브 채널에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월급을 용돈으로 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지금 청약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청약 전문가분이시니까 제가 얘기하기보다도 청약 전문가분께서 느끼시는 거는 조금 어떤가요?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이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투자금을 많이 넣어서 사는 입주권이나 기축시장은 그래도 막 분위기가 떠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청약은 될 것 같으면 확 몰립니다. 저 그래서 냄비라고 표현을 하죠. 금방 달가 올랐어요. 2017년부터 제가 서울의 청약 분위기를 1순위 당일 접수 건수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몇천 건 또는 100건, 200건 이하 전후에서 놀다가 최근 접수 건수가 3만 건이 넘어가 버린 상황이 되었어요. 그 배경은 저희 잘 알고 있는 서울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이후로 일산부동산 대책. 그쵸. 그래서 1월 5일부터 서울 4개구 빼고 전부 다 비규제 됐잖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 청약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2023년도 부동산 시장 안 좋다, 뭐다 이런 전문가분들도 많잖아요. 대외 변수들도 여전히 혼란스럽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약 시장이 빠르게 바뀐 게 단순히 제도뿐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큰 틀에서는 있지 않나요? 국내 부동산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미미한 건 맞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핵심지에서는 가격대가 많이 떴잖아요. 심지어 바닥 가격에서 20%씩 오른 가격이 상급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감지하다 보니까 청약에서 투자금을 적게 들이고 계약금 10%만 넣는 이 가벼운 것을 더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배경이 뭐냐면 지방이나 일부 경기도는 시세보다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서울 청약은 시세와 비슷하거나 저렴하게 분양하기 때문에 요즘에 청약 예비자들도 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고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이문휘경 뉴타운하고 장유 뉴타운이 최근 상반기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입주권 가격과 분양가가 비슷한 상황에 입주권을 사게 되면 5억 6억 이상 투자금이 들어가고 분양권 당첨받게 되면 계약금 10% 1억만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하자. 돈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입주권이나 기축 사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가벼운 청약 시장에 더 뛰어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원룡이님께서 냄비라는 표현도 쓰셨잖아요. 네. 투미TV도 작년 말에 나와주셨을 때 둔촌주공 때 한번 저희 같이 촬영을 했었잖아요. 쌍으로 욕먹었죠. 쌍으로 욕먹었죠. 각각 언급하면 각각 욕먹고 뭐 원룡이님을 모셨다고 또 욕을 먹고. 네. 근데 저 자체도 둔촌주공 괜찮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무슨 조합한테 돈 먹었냐. 돈을 먹어서 쓰면 차라리 덜 억울할 텐데 괜찮다 둔촌주공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가점 뭐 따질 것도 없이 다들 많이 받아갔잖아요. 그쵸. 이게 가점이 50점대 컷 나와도 예비가 막 2배수 3배수에서 끝났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점이 없어도 그냥 주워가는 상황이었죠. 그랬었던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확 달라졌다. 정책과 이제 규제 완화 등으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2021년 전까지만 해도 당첨받으면 무조건 오른다. 약간 이런 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청약을 했다고 하면 지금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안 받으면 더 올라가거나 내 집만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공포심에들 가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냉정해진 거죠. 러우 전쟁 이후로 계속 분양가가 건축비 상승 때문에 분양가도 같이 올라갔고 지금 더 올라갈 추세에 있잖아요.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 적정 분양가로 판단하면 받아버리자. 이런 심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최근 광명 같은 경우는 전용 84 분양가가 10억대 중반에서 12억 후반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광명 재개발도 좀 많이 있는데 비슷하게 분양가 나와도
당첨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분양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도 없고 여기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자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이제 분양 나왔었던 장위 4구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억 중반대에서 지금 뭐 확장비하면 약 10억 이렇게 얘기했었고 둔촌 주공이 84 타입이 13억 이렇게 그쵸. 봤었잖아요. 네. 분양가보다 더 떨어진다 이걸 고민하다가 지금은 장위가 12억에 분양하고 아우. 가장 최근에는 광진구의 구의역 쪽에 분양가 15억을 찍고 그렇죠. 또 그게 경쟁률이 엄청 많이 몰리는 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항상 보면 몸소 보여주신 게 줍줍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모두가 불안할 때 저희 통화 그래도 좀 네. 했었고 저도 둔촌주공 84 2타입을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넣고 1000번대 이상을 받았는데 결국 제 순번 자체가 안 없긴 했지만 이보다 그렇죠. 더 떨어질 수 없다. 계속 둔촌주공 하도 뭐 그렇게 좋으면 너나 받아라 해서 제 유주택장에 가점 0점으로 넣었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비번호 280번대를 받았는데 5배수 안에도 못 들어와서 서류 제출을 낼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게 현실이었었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준비하신 거가 있다면서요? 1월 5일부로 비규제 지역 서울이 됐잖아요. 그때 직전 분위기하고 직후 분위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거는 참고사항이고 최근에 다시 왜냐하면 서울이 2016년 11월 3일 대책 이후부터 거의 7년간 규제 지역을 경험한 상태에서 뭔가 청약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현재는 규제가 풀리고 전후를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숫자가 뭐냐면 서울 당의 1순위 접수 건수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 사람들만 당첨자 선정의 기회가 되는데 이게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의 경우는 13,000명대 이걸 최근에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청량리 하류채가 16,000명이 들어왔죠. 이 정도 수치가 비슷하네. 근데 당시에는 가격이 괜찮았지만 분위기가 별로였어서 이 정도가 나왔던 것이고 장위 4구역 분양했던 장위 자이 레디언트가 약 3,000명 그 다음 강도 헤리티지 자이가 둔촌주공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더 저렴한 분양가에 나왔기 때문에 5,700명까지 청약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후에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양평 1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 지역 해제된 이후에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자이 시리즈가 계속 분양했었고 최근에는 롯데캐슬 시리즈가 분양했었는데 양평 12구역도 분양가가 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막 10억 넘어가서 비싸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분양가 비교도 애매해서 물레 쪽이나 당산 쪽이나 같이 끌어와서 비교를 해볼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청약자가 마구 들어왔고 완판은 금방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울에서 외곽 쪽에 있잖아요. 동서남북을 찾아보면 서쪽에는 은평구가 있는데 은평구 쪽에서도 역천동 센트리 마스테림 시그니처가 그 동네 분들 위주로 좀 청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1,700명가량 들어왔고 물론 다 완판이 되었고 4월달에 이문휘경 뉴타운에서 휘경 3구역 자이 디센시를 분양했었는데요. 이제 레미안 라그랜드가 곧 분양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문 1구역, 3구역을 기다리고자 이 휘문을 패스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 분양가가 약 10억 정도 84가 나왔고 그때 청약자는 12,000명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연결 짓는다고 보면 레미안 라그란데는 더 많을 거다. 한 5만 명까지도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완판될 금액이라고는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문 1구역 모집 공고가 떴잖아요. 84 타입 분양가가 11억 정도로 나왔는데 이것도 막 인터넷 보다 보면 입주권을 사야 된다. 가치가 없다. 다른 데를 사야 된다. 이런 영상들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개 통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욕을 또 들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반 상황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중위 가격이 9억 9천 몇백만 원 이렇게 돼요. 서울 분들은 이 중위 가격 비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정도면 충분히 평균치에 수렴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당첨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입지 자체도 서울에서 최중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리상으로는 강북 중심 이렇게 위치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러면 동쪽에 있는 분들, 서쪽에 있는 분들, 남쪽에 있는 분들, 북쪽에 있는 분들까지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수요가 딱 이문휘경 뉴타운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10억대 분양가다 충분히 끌어올 수 있을 만하다.
그래서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32,000명대에 끌어왔으니 그보다 3억, 4억 더 싼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청약자의 합집합이 가능하다 해서 4, 5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7월달 기준으로 해서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그 32,000명이 모인 거잖아요. 예. 분양가가 사실 확장비니 뭐 옵션 넣고 하면 거의 한 15억이거든요. 이것도 사람들이 넣으면 안 된다, 뭐다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완판이 될 거라고 봤지 경쟁률이 이렇게 100대를 넘어갈 줄은 몰랐었거든요. 예, 저도 많아봤자 2만 명대 초반으로 봤고 당일날 2만 6천 명까지 계산했는데 3만 명 훌쩍 넘은 거 봐서는 역시 냄비구나. 사실 이전에 서울 분양가를 고려하면 이제 11억 선 나오는 게 뭐 조금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흐름이 바뀌어서 정확하게는 광장동이긴 해도 사실 자양역 인근 쪽 여기도 15억 나오는 걸 보니까 다시 보니 선녀 같네? 하면서 이문도 넣어볼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무엇이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경쟁률과 직결돼 있고 가점 커트라인과 직결돼 있습니다. 서울은 정비 사업이라 신택지처럼 막 2,000세대급, 1,000세대급 분양하는 것 자체가 일반 공고로 다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비율이 많게는 90% 이상까지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0세대급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번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도 거의 2,000세대 이상이 조합원이고 920세대가 일반 분양 나와서 그중에 특공과 일반 공급을 쪼개야 되는 상황에 그러면 청약자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들어간다. 역산이 되는 거죠. 경쟁률이 100대, 200대, 300대 이렇게 갑니다. 다음 편에도 보겠지만 그 서울에서 일반 분양이 예정된 세대수를 보게 되면 뭐 100세대, 200세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이 200세대라고 하면 특별 공급 반, 100개 빠지고 나머지 100개 일반 공급이 10,000명이 접수한다. 그럼 평균 경쟁률 그냥 100대 1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선일보 트렌드쇼 같이 또 하셨잖아요. 부제가 이랬습니다. 청약은 거들 뿐이다. 더 집중할 것은 소장을 통해서 입주권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또는 기축과 시축까지도 가격 비교와 실투자금 비교하면서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이 절실하신 분들은 청약을 좀 이렇게 저기 먼 뒷카드 후순위를 두셔야 된다는 배경이죠. 청약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야, 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통장들 많이 몰린다라고 했는데 여기 달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무주택자의 꿈과 희망인 청약이 차라리 포기해라. 그냥 네. 입주권을 사라라는 네. 얘기도 하셨어요. 네. 가점 커트라인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안 그래도 원룡이님한테 통화했었던 게 있는데 이제 손님이 찾아왔어요. 청약 가점이 65점인 거예요. 네. 그분이 와가지고 넣었는데 다 안 된다. 또 돈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입주권을 사야 되나? 라고 하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청약 가점이 65점이면 그래도 포기하긴 아까운데? 아깝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단칼에 얘기하시는 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주요 지역들을 보는 거면 그냥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놀랐었습니다. 포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최저 가점 커트라인도 정리해 보셨다면서요? 예, 이거는 빠르게 한번 볼게요. 근데 나는 30점, 40점이다. 의미가 없죠.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다른 얘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60점 대도 있고 빵점도 있어도 이때 분위기가 지금 다르니까. 장위 자이 레디언트도 줍줍에서 끝났으니까 가점이 소용이 없는 그런 부동산 시황이었고 강동 헤리티자이는 하나만 뽑았는데 분양가가 아주 저렴했었기 때문에 최저 가점 64점 나왔다. 이 64점은 3인 가족 최고 점수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부터 비규제 지역이 된 서울에서의 가점을 보시면 양평 12구역이 63점부터 69점 기억하세요. 네, 센트레벨 아스테론 시그니처 청약 많이 안 하셨잖아요. 1,700명대 동네 분들이 청약하셨을 때 48점부터 64점. 휘경자의 디센시아 휘경 3구역이 낮아봤자 57점인데 이것도 84제곱이 아니라 59제곱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문 1구역하고 3구역 그리고 나중에 분양 이문 4구역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청약을 안 한 상황. 69점까지 커트라인 나왔고 그 다음 DMC 가젤 아이파크 역시 핸디캡이 있었죠. 전용 84는 다 조합원들 거 5구만 일부 공급했고 저축 위주로 남았다 보니까 59점, 62점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그 신림 3구역인데 제일 또 신림 뉴턴에서 외곽인 곳이죠. 네, 가장 아래쪽. 그래서 2구역이나 1구역 기다리고 또는 다른 이제 흑석동 인근에 이제 청약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청약을 안 했던 상태라서 2,200명의 가점 커트라인은 51점부터 64점까지 형성. 그 다음부터가 이제 현실이에요. 예,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여기서 청칠. 예, 청칠 청량리 7구역 51제곱은 우리 알잖아요. 20평형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4인 가족 최고 점수 69점을 넣기에는 물론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지만 실거주하기에는 많이 작죠. 그렇죠. 우리가 최소한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일명 5구 타입 25평형부터 좀 주요 주거 타입으로들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 2개, 또 화장실 하나, 뭐 이런 이제 급의 20평 전후는 높은 가점을 굳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58점 커트라인 나왔고 59제곱은 각각 68점, 67점 나왔어요. 그 다음 볼 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 이 날 자정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69점부터 67점 사이에 최저 컷이 형성됐어요.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최저 가점이 그냥 60점대 후반. 그것도 이게 최저 가점이 60점대 후반이라는 거는 평균 가점은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70점대에 다 돼가는 사람들이 넣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69점이라도 동점자 선정에 랜덤이거든요. 그러면 떨어지고 예비 추첨을 받았다는 얘기죠. 제가 보통 지역 얘기를 할 때 안 좋은 얘기는 굳이 잘 안 하긴 하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 이스트폴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예. 기본적으로 광진구는 정말 선호하는 입지입니다. 지금 현재 강북 상대장은 일명 마용성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그전에는 광진구가 훨씬 더 비싸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강북에서 학군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긴 해도 근데 여전히 강북에서 학군이 세기로 유명한 데가 바로 광진구죠. 지금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 구의역 쪽 인근에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구의동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양동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다 자양동에 편입은 돼 있긴 한데 사실상 구의동 쪽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광진구 내에서 인기 있는 데는 대표적인 게 바로 광장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양동도 선호하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 건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더샵 스타시티를 대표로 하는 이 일대 아파트 촌들이 비싸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구역 인근에 있는 빌라촌들은 사실 광진구 주민들 잘 압니다. 그렇게 썩 선호하는 동네가 아닌데, 야 여기가 15억 분양가야? 라고 하다 보니까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분양받으면 안 된다, 너무 고분양가다, 무슨 강북이 15억 분양이야 라는 말들이 있었었는데, 여기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다, 그것도 이렇게 가점을 높게 쌓은 사람들이 넣은 게 지금 현재의 실상이다 라는 거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나쁘단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완판 될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높을 거라고는 못 봤었다. 맞습니다. 저도 덧붙이면 마용성,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광까지 붙여도 된다고 봤는데 마포에서도 공덕이나 등등 몇 개 남아있는데 결국은 선호 주거지다 보니까 60점대 중후반 분들이 거기 넣으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고, 성동구에서는 또 분양이 없고 해봤자 행당 7구역, 그쵸. 또 일반 분양도 59제곱밖에 없어서 되게 작은 숫자 69점도 힘들겠다라는 판단. 그 다음에 용산은 네,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용산. 예, 그러니까 사실 광장 힐스테이트가 이제 왕십리 뉴타운하고 가격대도 비슷하고 서울시 리버뷰 자이랑도 거의 비슷하게 그 패턴을 가고 있는데 그 옆이다 보니까 일부 또 가격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수요. 즉 이보다 더 좋은 데는 가점이 훨씬 높을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을 기대한다고 하면 그래도 형님을 좀 따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청약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상반기 청약 결과로 종합해보면 결국 입지 좋은 데는 비싸거나 내가 당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빨리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내 객관적인 청약 스펙 대입한 다음에 빠른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실은 이번 시기뿐만 아니라 제가 2017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객관적인 판단을 빨리 한 다음에 살 사람 사고, 기다릴 사람 기다리고, 그 다음 입주권이나 더 큰 투자할 사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류하는 게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기다려서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청약이 당첨되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입주권 투자하려고 하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청약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약 당첨되려고 했었을 때 아무리 추첨제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하늘의 별 따기고, 그리고 가점도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입주권 투자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도 한번 첨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만 끝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편에는 앞으로 나올 청약 주요 지역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용 소장과 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